네, 윤석열 대통령 차과가 연루된 양평 공공지구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양평군 공무원 3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데요. 자, 이 공무원들에 대해서 양평군이 징계를 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라는 보도가 어제 나왔었죠. 자, 그래서 좀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.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될지 이분 연결해서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2010년부터 22년까지 양평군 의회 의원이었던 분인데요. 박현일 전 의원입니다. 나와 계시죠? 네,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예, 일단 그 양평군의 설명은 징계 시효가 3년인데 이 시효를 넘겼기 때문에 징계를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고 직위 해제와 관련해서는 기소에 됐다고 꼭 직위 해제하는 건 아니다. 이런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? 아마 양평군에도 10여 명의 고문 자문 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예. 그런 부분들은 아마 잘 검토를 했으리라 봅니다. 예. 다만 지방공무원법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검토했을 텐데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. 저 일개 주무인으로서는 뭔가 국민 눈높이 또 전국적인 어떤 이슈화에 대한 어떤 국민적 관심 이런 것들이 뭐가 좀 서로 안 맞아 들어가고 있다 이런 느낌입니다. 좀 풀어주신다면 어떤 말씀이세요? 그 말씀.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예를 들자면 자체 양평군으로서는 자체 감사와 수시감사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. 아, 예, 예. 군 의회에서는 예를 들면 1년에 한 번씩 오는 6월, 양평군의 경우 6월입니다. 행정사무감사, 예. 또 현장 사무조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. 그 이외에도 경기도 감사 요청과 또 감사원 감사, 상급기관 감사 요청이 있을 수도 있고요. 네. 이런 걸 통해서 징계위원회, 자체 징계위원회를 설립하거나, 소집을 하거나 그런 것들이 오히려 해당 공무원들의 소명 교육이라든가 법적인 어떤 이신을 보장할 수 있는 오히려 그런 것들이라고 보는데 이런 것을 징계를 않고 오히려 껴안는 시는 오히려 국민들의 의혹상을 증폭시키고 이 법적 단순한 그 사안에 대한 법적 검토만으로서는 의혹을 더 증폭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. 예. 그러니까 간단히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검찰이 뭐 기소하는 걸 따라가기 전에 양평군 차원에서 감사나 이런 걸 통해서 징계를 먼저 할 수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지금 지적이신 거잖아요. 이 모든 자체상으로 군수 결정으로서 단체장 결정으로서 예를 들면 보직 대기라든가 또 다른 부서의 이동 또 그 중요 업무에서 배제시킬 수는 얼마든지 징계는 가능하다고 봅니다. 예. 그러면 지금 그 의원님의 말씀에 따르면 전임 정동균 군수 시절에는 왜 안 했습니까? 그러면? 이 사건이 그동안 뭐 다 알다시피 2021년 검찰이 수사 제 기억으로는 2021년 12월 30일이에요. 마지막 날인데 그때까지는 완전히 이것이 무슨 솔로몬 항아리같이 밀봉된 상태 누구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그래서 그때 공론화가 되다 보니까 적어도 그 사건도 12월 30일 전에 딱 한 달 전에 시민단체에서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다고 공론화를 시키면서 검찰이 20일 만에 압수수색을 했죠. 예. 근데 그 전에 정동균 군수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체 인수위원이라든가 어쨌든 꼼꼼히해서 사전 보고를 받지 않는 이상 공무원 내부에서 이런 것을 알 길이 없었고 또 설령 알았다고 한 전제하에서도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정동균 군수 시절 담당 해당 공무원들의 인사를 갖다가 좀 늦추고 또 일각 요청으로 발령 뭐 예를 들면 수도사업소 소장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발령내서 그분들의 어떤 그 승진을 좀 더디게 했던 것이 아닌가 알고 있었다면 그런 겁니다. 예, 전임 군수는 쉽게 사실상 하면 이것을 알지 못했다. 예. 그리고 정동균 군수 입장에서는 임기 말에 가서야 이게 이제 그 세상이 붉어졌기 때문에 그때 어떻게 손쓸 수가 없었다. 네네, 그렇게 봐야죠. 예. 그렇게 알겠습니다. 아무튼 검찰이 적용한 혐의가 허위 공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라고 하는데요. 이 혐의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? 이 부분은 그래요. 이 부분이 뭔가가 저는 이제 다 예를 들면 시민단체에서 고발했을 때 적어도 그런 부분에 적시가 되고 남은 게 있으면 이 부분은 적어도 우리 군에서는 도시가 인허가 부분뿐만 아니라 개발 부담금이라는 게 있습니다. 예. 군의 세수에 관련된
직간접적으로 세위 수익과 관련돼서 군에 손실을 끼치고 국민의 어쨌든 재정을 갖다 크게 손실을 입혔으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초동 수사 때 압수수색이 이뤄지고 관련 공무원들을 갖다가 폭넓게 예를 들면 수사를 하고 근데 이 부분이 아주 도시가에만 국한됐고요. 또 이런 것들이 아까 배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아예 거론되지도 않고 군의 재정적인 손실 부분에 대해서는 예.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담당 그때 당시에 여러 시민단체 의혹했던 뭐 좀 입에 담기 뭐입니다만 대통령 그 장모님이라든가 또 저기 여사님이라든가 여러 가지 전문동원 또 담당 그때 당시에 국현이라든가 뭐 제가 알기로는 언론 보도상으로는 뭐 서면 조사인가 뭐 했다고 어쨌든 다 모든 것이 다 미흡하고 대처 초동 수사가 안 되고 또 압수수색도 안 되고 이런 것들이 결론적으로 공무원들이 지금 어쨌든 국민들 일부 사회에서는 뭐 희생적이다 희생되고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정리하면 결국은 양평군의 세수 수입 손실을 가져왔기 때문에 배임 혐의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걸 적용을 안 한 게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이신 것 같은데 그렇죠. 예. 그런데 이제 허위 공문서 위조 및 행사로 가다 보니까 단독 범행으로 판단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? 이게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거고요. 그러면 예. 핵심은 양평의 기발부담금 재정 손실 17억 4,800만 원을 갖다 부과했는데 1년 만에 영원 오빠 속된 말로 빵원으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? 그런 것들이 핵심이고 또 그런 것을 토사 반출이 만약에 이루어졌다면 뭐 여러 가지 있죠. 아무튼 이 공무원들에 대한 첫 재판이 3번이나 연기가 됐다면서요? 저도 뭐 언론상으로 얼핏 봤습니다. 정확히는. 아마 그런 걸 알고 있습니다. 이게 왜 자꾸 이렇게 연기가 되는 걸까요? 혹시 파악하신 내용은 없고요. 그분들은 또 이제 담당 어떤 소명 절차라든가 또 예를 들면 대응의 절차가 전국적으로 언론에서 이슈화가 되고 또 이것은 아까 그 사업 시행자인 뭐 여사님 그 오빠인 김 씨 있잖아요. 그와 5명이 기소된 사람들이 어떤 나름대로 각기 변호사의 대응 나무 재판을 먼저 보고 내 대응책을 세우는 것이 1번일 것이고요. 또 이런 전국적인 고속도로 문제와 연결된 핵심 이슈에서 이런 재판을 받으면 혹시라도 초심이지만 불리하고 또 예를 들면 재심 올라가고 뭐다 보면 여러 가지로 어쨌든 총선은 끝나야 여러 가지 유리한 판결이다. 뭐 이런 것들이 변호사 자문을 하지 않았을까요? 어쨌든 상황을 전국적인 이슈에서 좀 벗어나고 유리하게 끌고 가는 어떤 그 전략 같은데요. 알겠습니다. 아무튼 여기 핵심급 이제 국장급 인사 한 명 있잖아요. 이 사람이 이번 국정감사 때 증인으로 이제 그 출석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러니까 무징계 배경이라든지 여러 의혹 이런 것들이 좀 해소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? 어떻게 평가하십니까? 저는 전혀 그렇게 보질 않아요. 무슨 말이냐면 고속도로 문제에 대한 부분이 물론 같이 해서 공직구도 질의가 나올 수도 있고 또 답변을 속 시원히 할 수도 있고 증인 선서를 하니까 또 어쨌든 위중으로 하지 않겠죠. 그러나 이 부분은 아까 말한 대로 맨 처음에 예를 들면 시민단체에서 고발했을 때 초동 경기 남부청의 수사에 대한 여러 가지의 압수수색이라든가 그 범위라든가 초점 아까 특히 도시과가 핵심도 아니라 예를 들면 토지 정보과라는 여러에 대한 국민의 재산 손실에 대한 포괄적으로 시각을 바라보고 또 배임이라든가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한 것을 법적 검토를 해시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다 누락됐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어쨌든 깨끗한 답변과 또 정직한 답변 또는 그런 것들이 나오고 또 이런 것이 소명이 될까요? 알겠습니다. 별로 기대 안 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. 네. 기대 않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지금까지 박현일 전 양평군 의원이었습니다.